이터 강서 함께하는 경제이탈법.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30년 수건이었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은데요. 오늘은 핵 잠수함 사업 단장을 지내신 문근식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교수님께서 핵 잠수함 사업 단장을 또 맡으셨으니까 이 소식이 좀 누구보다 감회가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는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단 말도 안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정상회담에서 우리 이 대통령께서 다목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한미 간의 공동 위협, 공동 방어, 그다음 북한의 위협이라든지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꼭 필요하다. 우리 핵추진 잠수함이 뭐 그때 당시에 핵추진 잠수함으로 했는데 또 국방부에서 막 요즘 막 그 핵추진 잠수함에 핵무기 들어간다고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 고치라 왔다 갔다 해요. 아무튼 이 두 가지 같은 말이니까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 저도 막 혼용할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요. 우리는 핵추진 잠수함의 모든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건조할 수 있는,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는 핵추진 잠수함은 핵연료가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거에 문제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하고 중국의 위협을 얘기하면서 북한하고 중국의 위협은 우리의 위협이자 미국의 위협이거든. 그래서 거기에도 워닝을 한 거죠. 이 원래 핵 우라늄은 평화적 이용으로만,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군사적으로 사용한 걸 내가 허용한다. 그건 영국하고 호주한테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도 한국도 포함하다 이런 의지를 이제 표명한 거죠. 그렇게 하면 워닝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우라늄을 평화적인 목적이 아닌 군사적으로 사용하려면은 이 규제를 넘어야 돼요. 그 한미 원자력 협정, NPT, IAEA, NSC 여기서는 다 평화적으로만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 조직은 다 미국이 움직여요. 설립도 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도 얘기하면 그런 조직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했는데 그 하고 나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오직 요구한 거는 그거예요. 핵연료만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해달라. 군함은 원래 주권의 문제예요. 우리가 만들냐 안 만들냐는. 근데 핵잠수함을 승인한다 했으니까 자기가 당연히 핵잠수함 핵연료가 들어가니까 연료도 주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원래는 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고쳐가지고 이제 그걸 군함에 군사적으로 사용한다는 거를 그 내각에서 검토하고 대통령과 그다음 에너지부 뭐 이런 데서 국방부 검토하고 그거를 미국 의회 승인을 받아요. 미국은 한국보다 의회 권한이 엄청 커요. 그래서 우리 같이 뭐 대통령제라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오래 걸리니까 이 공론화 시키면서 이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걸 의회에서도 의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방향으로 가겠구나 예상을 하고 굳이 반대를 안 했죠. 트럼프 대통령 한다면 하는 성격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가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를 하면서 이제 그거를 행정명령으로 빠른 시간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중을 표한 거죠. 이게 우리나라가 30년 넘게 이제 추진해온 사업인 만큼 뭐 절실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반드시 이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변 강대국이 너무 세잖아요.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다 개발하고 있잖아요. 이 환경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우리의 과제죠. 이스라엘을 보면은 강대국의 뒤를 쌓였기 때문에 작지만 강한 이스라엘을 만들면서 핵무기까지 개발했잖아요. 그렇게 반대하는데 미국을 막 속여가면서 처음에 했다고. 북한은 생존을 위해서 한다는 건 이스라엘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핵무기는 핵무기로 억제를 하는 게 오늘날의 이 세상이에요. 핵무기는 내가 쓰면 나도 상대도 죽는다. 이게 상호 확증 파기거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미국이 주둔하고 있고 한국이 주둔하고 있는데 미국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미국은 핵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가장 앞에 서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또 핵무기 만들지 마 막 규정과 제도와 규정을 법을 만들어 놓고 하고 있다고. 그런 미국 우리 한국이 주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핵무장 하겠다 그러면 야, 너 내가 있는데 왜 핵무장해? 그럼 나의 존재 이유가 뭐야? 이것이 미국 입장이거든. 내가 핵무기는 해줄게. 북한이 핵무기를 쏘면 내가 커버해줄. 그게 핵 확장 억제. 미국에 있는 핵무기를 한국에 들어와서
미국이 북한이 못 쓰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이 반대하고 NPT나 IA 이런 데서 핵무장을 못하게 한 그 차선책이 뭐냐. 그래서 그러면 북한 같은 경우는 핵무기를 만들면 분명히 그걸 물속에 집어넣을 거다 예상을 하고 있는 거지. 왜냐? 지상에 있는 핵시설은 다 위험해요. 다 처음에 전쟁이 시작하면 먼저 공격당하거든. 그래서 그 핵무기를 소형화 경량화해서 물속에 집어넣는 게 SLBM 잠수함발사 탄도탄이에요. 그거를 추진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면은 이 요즘 선진국이 사는 것 같이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이 물속에 들어가면 계속 추적 감시해요. 디젤 잠수함 못해. 왜냐 속력이 느리고 계속 들락날락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원자로로 가동하기 때문에 공기가 없어서 물속에 계속 고속으로 오랫동안 있을 수 있어. 승조의 체력과 식량만 있으면. 그래서 수중 작전에 적합해요. 그때 비교가 안 돼. 디젤 잠수함.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이 그런 쫄쫄 따라다니면서 핵 못 쏘게 하는 핵무기를. 그게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하고 미국은 해요. 그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예상을 했죠. 이제 김영삼 정부 때부터. 그래서 그걸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핵추진 잠수함은 우라늄이 들어가 핵연료가. 우라늄은 핵무기 원료이기 때문에 색안경을 끼워 본다고. 강대국에서. 너 핵무기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감시를 한다고. 그거 억제가 쭉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눈치만 보고 있다가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이건 안 되겠다. 계속 북한이 막 핵실험하고 막 하니까 국민들이 안 좋아하잖아. 야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핵무기 하는데 우리는 뭐야 막 하니까 우리도 하자 차선책으로 이제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사업 단장을 했죠. 핵추진 사업 단장.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여건이 안 좋았어. 이 만들려면 기술력도 있고 돈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핵연료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되는데 우라늄을 못 갖게 다른 나라에서 미국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우라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거를 정식으로 우라늄 확보하는 루트를 우리가 확보할 때까지 잠정 미루는 대신 응용 연구는 계속하자 해가지고 원자로를 응용 연구를 했죠. 우리가 원자력 기술 세계 5위예요. 뭐 원자력 발전소 26개나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함정에 들어가는 원자로는 그거를 얼마나 작게 만들어서 컴팩트하게 안전하게 만드느냐. 2중 3중 안전장치. 왜냐하면 바로 옆에 승조원이 자거든. 그래서 그런 걸 만들려면 오래 걸리고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2004년 당시에는 우리는 독일에서 잠수함을 가져온 10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어 본 경험이 없어. 원자로도 만들어 본 경험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러시아하고 같이 공동 연구만 했어요. 원자로를 만들려고. 근데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인 도산 안창급 3,000톤급 우리가 만들었어. 지금 막 세계 시장 살려고 달려들어요 지금. 이 정도면 일단 탑이죠. 핵추진 잠수함 만들려면 두 가지.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없느냐?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를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는 없느냐? 그런데 원자로도 조금 얘기했지만 UAE, 요르단, 체코만 순출하고 있잖아요. 그걸 얼마만큼 컴팩트하게 만들어 집어넣냐 이게 관건인데 이것이 이제 함정에 들어가는 원자로는 처음이잖아요. 그래 이게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정도 되면은 이제 진도를 확 빼도 되겠다 이런 자신감도 생기고 특히 트럼프 일기 때. 던지시 얘기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이거 하려고 하니 기술 좀 지원해달라. 뭐 핵연료 문제 해가지고 그래 얘기했는데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미사일 지침 해제해달라. 그래서 지금 막 미사일 지침 해제했어요. 그래서 우리 현무 미사일 그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가고 연료 문제는 해결 안 줬어. 긴가민가 하고 뭐 이것 부정도 긍정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저 정도 스탠스면 우리가 해도 되겠네. 이런 일종의 자신감을 가지고 기본 함정을 만드는 기본 설계를 시작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한 30% 지나갔어요. 진도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만들어도 되겠다 해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다 괜찮고 핵연료만 공급해 주시오. 이거를 얘기해 가지고 지금 막 불을 붙여놓은 거죠. 일단 그동안 사실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30년 넘게 추진을 해왔지만 제자리 걸음이었던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좀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인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내주게 된 배경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국제사회는 공짜가 없어요. 기브 앤 테이크. 이제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전후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성장한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저는 현역 생활 32년 하면서 한 6년 반 해외에서 미국, 네덜란드, 독일에서 군사교육을 받았는데 가면 깜짝 놀라는 것이 야 석유 한 방울 안 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위치에 지금은 모든 거 10대 강국이잖아. 한류가 세계를 주름잡고 있고 뭐 군사력도 5, 6, 7이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데 2025년 현재는 미국이 우리한테 간절하게 조선업을 요청하고 조선업이 완전히 낙후돼서 그건 자기 보호무역주의에서 자기들끼리 하다 보니까 경쟁도 없고 투자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조선업이 완전히 낙후돼가지고 군함뿐만 아니라 상선 이런 분야도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야 한국 이것 좀 해주세요. 그래 막 해군성 장관에서 다 탐색했어요. 우리 조선소를.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스마트 조선소, 뭐 스피드, 퀄리티, 기술 인력 보고 놀라고 해달라겠다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금 대단히 갑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내가 보기 처음으로 갑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협상하려면 좋은 지혜였대요. 거기다가 미국이 관세 협상을 해서 엄청난 관세를 부르니까 우리가 3,500불 투자하겠다 하면서 거기 1,500억 불을 미국의 조선업 부흥을 위해서 쓰겠다. 재건을 위해서. 이 정도 약속했으니까 미국도 캥길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부탁했는데. 우리가 계속 이것이 나의 지금 바람이다 얘기하니까 기브앤테이크가 되는 거지 이제. 그만큼 우리 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뭐 쉬운 말로 찌들려 가지고 우리는 정말 눈치만 보고 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요. 모든 것 10대 강국인데 그래서 그것이 이제 상호 작용한 거죠. 우리도 뭐 누가 중국이나 미국에서 압박하면은 그들을 압박할 재료가 많아요. 조선업은 지금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지렛대. 그다음에 반도체 뭐 그다음에 자동차 배터리 이런 것들은 뭐 하이 퀄리티 우리를 따라오기 힘든 거예요. 특히 뭐 LNG 운반선 같은 거 세병서 이런 것들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걸 우리가 1등을 하고 있다고.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뭐 도와주겠다 했으니까 야 우리가 이거 수건 사업인데 이것 좀 해결해 주면 트럼프도 딱 맞들인 거지. 그래서 이제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그래 했는데 이거 경주 에이펙 와가지고 나도 우리 국민들한테 뭐 선물을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 원자력 잠수함을 만드는 공장을 만드는 건 아주 복잡해요.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런 거 대통령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만약에 이 복잡하고 돈이 만드는 거 알았으면은 그런 얘기를 안 했을 건데 그걸 만들려면 필리존서 저 하나오스에 샀잖아. 거기서 만들려고 하면 되겠네. 그러면서 막 국민들한테 선물을 준 거지. 항상 아메리카 퍼스트 외치고 있잖아. 우리는 그건 배워야 돼. 우리 코리아 퍼스트를 외쳐야 된다 항상 얘기하는데 왜 자기들을 챙기면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홍보 효과로 나 이 선물 보따리 가져왔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딱 보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필리존스 만들려면 복잡하거든. 저 같은 거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해군도 받고 조선소의 인수도 받고 함정을 그 봤는데 필리존스는 지금 상선만 만들었어요. 군함을 안 만들어요. 전혀 시설이 없어. 지금 50억 불을 하나에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이 도크 3개 만들고 암벽 만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상선 만드는 시설 확장하는 건데 특히 잠수함 만드는 공장 거기다 플러스해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려면 핵 연료가 가공돼야 되잖아. 원자로도 만들어야 돼. 그거를 만들려면은 일단 비싸고 그다음에 허가를 받아요. 허가를. 미국의 인허가 받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환경 영향 평가돼야 돼. 주민들이 반대할지 안 할지도. 그래서 지금 현재도 미국이 우리한테 SOS를 친 조선업 재건을 위해 SOS 친 거는 자기들이 형편이 우리보다 훨씬 미달이니까 그래요. 예를 들면은 전 세계 싸움을 제일 잘해 이지스 구축함 만드는데 우리는 미국에 비해서 반값으로 만들어요. 그 1조 6천억이거든. 반값으로 만들어요. 기간도 우리는 우리보다 1.5배 더 들어. 올해 한 2배 정도 더 들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지금 수리도 안 돼. 미국은. 2021년도에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제일 비싼 시울프급 핵추진 잠수함이 해저산에 부딪혔어요. 바다에 암초에. 그래가지고 앞에 막 깨졌다고. 그래 창피해가지고 막 가리고 막 항해하고 그랬다고. 근데 그거 지금 수리 들어갔는데 아직도 수리하고 있어요. 4년 됐잖아요. 수리하는데. 그 뭐 물어보니까 2026년 말이나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이건 막 6년 정도 수리하는데 지금 수리도 안 되고 그다음에 새로 만드는 버지니아 클래스는 한 1년에 2척 정도 나와야 되는데 매번 제대로 나오는데 한 번도 없대요. 2년에 3년 딜레이 돼가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선 열악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잠수함
조선소를 공장을 만들어서 한다? 기간이 일단 기간과 그 돈이 2배 내지 3배. 그런데 시설을 구축할지 안 할지 누구도 확신을 못해요. 이런 상황이면은 설악은 하고 승인을 했는데 해주냐 말 거냐. 이것이 심각한 문제. 우리 조선소 측도 아니 거기에 새로 공장 만들려면 기술자들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생산 뭐 시설, 그다음에 우리 기자재 그 업체들도 많잖아. 그런데도 거기에 가야 되고 복잡해요. 비자도 안 나와. 그 지금 하나오션에서 해준다고 해가지고 뭐 투자하러 갔는데 비자가 안 나서 실자도 제대로 못 간대. 엊그저께 뭐 우리 쫓겨오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 그러면은 아니 해준다고 했는데 오히려 방해놓는 거다. 이게 지금 그래서 저는 주장하기를 SCG를 만들어라. 쉽빌딩 컨설터티브 그룹을 만들어라. 그래서 한미 조선 협력 협의체를 만들어라. 그래야 거기서 심각하게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걸 토의해가지고 장단점을 따져서 비용, 그다음에 기간, 그다음에 그 리스크 뭐 할 수 있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런 걸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보면 빨리 신속하게 결정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한미 조선 협력 한다고 해놓고 갈등만 일으킨다. 오히려 싸울 소지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하자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지금 뭐 국방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팩트시트 그거는 지금 뭐 1988년도에도 미국에서 미일 원자력 지침 그 개정할 때도 일본에서는 농축 및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갖겠다. 그래가지고 1970년대부터 노력했어요. 막 국고다 낙하손에 뭐 이 수상들이 가서 막 그 레이건 대통령 뭐 카터 대통령 뭐 엄청 그때가 노력했다고. 그다음에 막 정관계도 가서 막 이거 우리 뭐 사줄게 해가지고 노력했는데 거기서도 그 강로 중에서 5개 부서가 중에서 2개 부서가 반대했다고. 응? 이건 에너지부 뭐 이런 데는 했는데 국방부하고 이렇게 반대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건 대통령 설득해가지고 의회에 동의를 받았어요. 이런 것 같이 다 각자 나라 특히 미국 같은 민주주의가 워낙 발달돼서 다 동의하기 힘들어요. 뭐 상무부 이런 데는 야 이거 뭐 해주면 우리 좀 더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응? 이거 해주고 우리 좀 더 받아내야죠. 이런 내부 갈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정의 단계고 협상의 문제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걸 해결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돈이 만들고 기관이 만들면 당연히 우리는 다 준비된 30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우리 시설을 왜 무시해요? 그러면 한국뿐만 아니라 양국 조선소가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모르고 인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양국 조선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확실히 전달해서 우리는 강하게 우리 한국에 건조합시다. 우리 거는 대신 우리가 미국의 조선을 도와준다 했으니 약속했으니까 당신네 조선소 그 버지니아급이나 잠수함 만드는 시설을 투자하겠다. 투자해 그거는 도와주겠다. 근데 우리 거는 우리 거로 또 하자. 그다음에 미국 잠수함은 우라늄 농축도가 90% 이상이에요. 거기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어. 우리는 그것도 아니고 20% 저농축을 하면서 오로지 군함의 주인체로 북한의 위협, 중국의 위협에서 대처하겠다. 개념이 틀려. 핵무기 만드는 농축도가 있으면은 이거는 뭐 다른 나라에서 요구해요. 야 거기는 핵무기 만들 수 있어. 미국 허락해 준 거 아니야? 한계가 틀리다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버지니아급이나 시울프급 이런 데 만드는 생산 라인이나 우리는 호환성이 없어요. 호환성이 없어요. 양쪽에 다 투자를 해야 돼. 한화 입장에서는. 그럼 누가 하겠냐고 돈도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런 걸 잘 따져가지고 빨리 결정을 해서 가면은 아마 우리 한국에서 만들고 우리 거는 미국 건 미국에서 만들고 추가로 필요하면은 우리가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 정리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팩트시트가 이제 지연되는 이유를 두고 핵 추진 잠수함과 한미 원자력 협정 내용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연 이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팩트시트가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루머가 많이 확산되죠. 그래서 참 피곤한 건데 이거는 양국의 공동 이익에 위배되지 않는 말을 워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제일 핫 이슈가 된 거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도와주겠다 이랬는데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양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걸 이제 조율하는 과정 때문에 늦는 거다 이렇게 봐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필라델피아 조선소, 필리 조선소 건조하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양국의 이익이 합당하냐. 그다음에 무엇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냐.
그다음에 안보에도 도움이 되느냐 이런 면을 다 따질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자 했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조선을 도와주기 때문에 거기 반대급부로 오케이를 했는데 미국 상무부나 이런 데서는 부처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지금 해줌으로써 우리가 자기들이 추가로 얻을 것인가 아니면 이거 해주면 또 다른 나라에서 해달라고 할 것인가 이런 걸 다 곰곰이 따져보고 그다음에 그동안 자기들이 꼭 지켜왔던 그 우라늄은 군사적으로 사용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걸 풀어줌으로써 다른 나라도 요구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부처 간에 다 의견을 조율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맹방이고 특히 우리한테 지금 조선을 도움을 받아야 돼 도움을 그렇지 않으면 낙후돼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저 반대 의견도 있지만은 이걸 조율합시다. 그래서 대통령이 결국에는 의지에 달려 있어요. 행정부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조율하는 과정 이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특히 1988년도에 일본이 농축 및 제철의 시설을 가질 때 미국의 강요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강력히 집회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다.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소식에 중국, 일본 모두 좀 예민한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양국의 실제 속내와 외교 안보적 셈법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핵 무기를 개발한다 이렇게 했으면 뒤집어졌겠죠. 원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가 핵무기를 못 가지게 하는 게 NPT잖아요. 핵 확산 금지. 그건 아주 불평등한 조약이에요.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그 핵무기의 참상을 보니까 안 되겠더라. 못 만들게 하자. 이렇게 좋은 의도로 만들었는데 막 자기들끼리 다섯 나라가 야 우리를 가졌으니 다른 나라 못 갖게 하자. 이게 NPT예요. 그러니까 처음 맞을 때는 다 싫어했다고. 야 이거 너네는 갖고 우리는 못 갖게 하면 불평등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불평했는데 러시아하고 미국이 막 자기 각 진영에 막 설득했어. 이래가 됐는데 그래서 지금 다 많은 나라가 NPT에 가입하고 IAEA의 사찰을 받으면서 그걸 딱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핵무기는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됐어요. 근데 지금도 꿈틀꿈틀해요. 그래서 불평등주의다 하고 외친 게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이런 데는 핵무기 개발했잖아요. 거기 북한도 했잖아요. 이거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하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막 축사살잘 안 하는 이유는 미군이 있잖아. 미군이 지켜준다 했으니. 그래서 핵무기를 아직까지 개발하는데 이 핵 추진 잠수함 우리가 원하는 건 핵무기는 아니에요. 우라 핵무기 만드는 우라늄 농축도가 90% 이상이 되는 최소한 우리는 20% 상용으로 거래되는 가지고 오로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 물속에 집어넣는 그거를 억제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막 고반발은 아니에요. 고반발은. 그러나 내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따라서 하려면 기분 나쁘잖아요. 나 맞먹으려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마디 한 거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야 내가 만들면 막 주변국에서 또 얼마나 뭐라 할까? 이거는 넌센스인지 우리가 지금 세계 10대 강국인데 우리 목소리를 내야 돼. 목소리를 내도 우리가 피해 안 주는데 중국은 이미 핵 추진 잠수함 가지고 있어요. 북한은 우리보다 진도가 빨리 나가. 코로나 국제재해 때문에 좀 진도가 안 나갔었는데 최근에 조로 동맹 복원하면서 막 기술자들 데려오고 설계도 보완하고 이래가지고 3월 8일 날 김정은이 시찰을 갔잖아요. 핵추진잠을 만드는 거 밑둥글에 보여줬잖아. 함 선저를. 이 정도 빨리 나갔는데 아니 상대방들은 다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후발주자인데 우리가 그거 얘기했다고 우리가 긴장을 촉발시킨다? 좀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말이 안 맞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일본은 우리 때문에 또 갖는다고 막 떠드는데 그 긴장 촉발 아닙니까? 일본은 우리하고 전전히 틀려요 상황이. 일본은 요코스카에 미국의 항공모함,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다 전개돼 있어요. 그리고 거의 상시 동일하게 쓰고 있다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게 일본에 폭탄 떨어지면 미국이 먼저 싸워줘요. 그다음에 일본은 거기 같이 보조를 받쳐서 하고. 그만큼 미국이 책임감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이제 일본도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1960년대 초부터 이미 상선에 다 선박용 원자를 만들어 시험평가 다 했어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는 소형 수중 탐사선에 적용하고 있다고. 그래 거기는 맘만 먹으면 금방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갈급한 게 없다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 새로운 총리도 야 나도 이제 존재율을 드러나겠다. 한국 얘기니까 이참에 나도 갖겠다 했는데 일본은 안 가져도 나는 일본 총리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제스처일 뿐이니 뭐로 가져요 그거. 미국이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그런 게 좀 틀리다. 그래서 주변국이 어떤 얘기라도 우리의 자주국방 우리가 하는 것이고 우리가 돈이 없냐 능력이 없냐. 그래서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얘기가 나왔으니 강력하게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전 세계 만방에 우리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설 지원해 준다 했으니 지키시오 해가지고 막 압박을 해야 돼. 안 되면은 아니 우리가 지금 다 준비하고 20% 우라늄 농축은 핵무기를 안 만들기 때문에 NPT 탈퇴할 필요도 없고 IAEA 규제도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강력하게 아니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 인도는 핵무기도 개발했는데 제재한다고 말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막 제재하면 죽는 줄 알아. 웃기는 소리예요. 우리는 반도체 아까 얘기했지만 반도체 뭐 우리가 배터리 하이텍 조선업 나 협력 안 하게 해서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자기들이 더 답답하지. 그래서 자신감 있게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북한의 핵 잠수함 능력이 우리보다 지금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실전 배치에도 북한이 우리보다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북한은 우리보다 30년 먼저 잠수함을 갖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6.25 전쟁 때 잠수함만 있었으면 인천 상륙작전을 허용 안 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에 의해서 우리보다 30년 먼저 가지고 있었고 디젤 잠수함은 크고 작은 게 뭐 좀 조물애기 잠수함이 사실 크진 않는데 그래도 세계에 가장 많은 수를 가지고 있어요. 1등 북한이 1등하는 잠수함 숫자.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고 이제 기동성이 떨어지고 수시로 올라와 이런 것 때문에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 그래 지금 막 추진하고 있잖아요. 우리보다 2010년부터 강력하게 추진했는데 국제 제재 뭐 그다음에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갔다. 지금 가속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젤 잠수함도 우리보다 30년 먼저가 됐는데 핵 추진 잠수함마저 우리다 먼저 가지면 우리 국민들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시겠죠. 북한이 뭔데? 우리보다 그 경제력도 40~50배 뒤지고 명목 GDP는 맨날 비교하는 그런 100배야. 100배가 우리가 낫다고. 돈이 있고 다 있는데 왜 우리가 질질 끌려다니냐. 지금 주한 미군이 있으니까 우리가 목소리를 못 내서 그렇지. 우리 당연히 설계를 했어야죠. 그래서 북한은 우리보다 먼저 가질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계 무기 체계는 IT 기술의 베이스가 돼야 돼요. 지금 러시아가 많은 잠수함을 가지고 수사함 가지고 있지만은 지난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 소련의 기함 모스크바함이 거의 그 드론하고 그다음에 미사일 넵튠 미사일에서 격침됐다고. 그런 것들은 IT 기술이 엉망이니까 그런 거예요. 무기 막 포는 엄청 달아놨어 미사일도. 그런데 센서가 작동 안 하니까 거기면 막 자동적으로 2중 3중으로 방어가 돼야 미사일도 박아내고 우리가 이지스 구축함 같지. 근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북한은 거의 러시아의 기술을 벤치마킹에 따라가고 있죠. 최근에 들어서 최연함 5,000톤급 북한판 이지스함이다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막 별 볼일 없을 거예요. 알맹이는 별 볼일. 이 IT 기술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아무튼 잠수함도 우리보다 숫자는 많아 성능으로 압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보고 못 쏘게 하고 또 결정적으로 우리가 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 이번 에이펙 기간에 깜짝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이제 제기됐고 트럼프 대통령도 좀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는데 불발됐었거든요. 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그게 이제 핵무기의 효과. 핵무기를 북한이 개발 안 했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싱가포르로 오라 하노이로 오라 했겠어요? 그게 핵무기 효과라고. 핵무기를 그렇게 사용 못하게 해도 이걸만 개발하면은 트럼프를 움직이겠다 해서 하는 작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를 하노이 때 싱가포르 때 저는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엄청 욕을 먹거든. 거기까지 가서 남은 게 뭐냐. 결국엔 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분이 나빠. 그냥 앙금이 쌓여있다고. 자기들은 경제를 빨리 살려야 되는데 2018년에 김정은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잖아. 화성 17년인가 쏘고. 그리고 나서 핵만 개발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이 밥도 먹여주고 고기 밥도 먹여주고 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잖아. 코너에 몰려있다고. 코너에 몰려있는데 그 하노이 싱가포르 가지고 하면은 딱 달려줄 줄 알았지. 그게 캔슬돼 버리니까 지금 뭐 완전히 삐져있고 정말로 이걸 만나서 뭔가 얻어낼 것인가 그래 계속 밀당을 하는 거야. 밀당이 귀재잖아. 그래서 지금 트럼프 약 올리게 했잖아. 세계 넘버원 대통령이 뭐 자꾸 막 연애 편지 쓰듯이 하던데 그래도 노했잖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한 목적을 위해서 딱 힘지 굳게 가면은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사우디가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잘못하면 체제가 붕괴되거든. 이 북미 회담이 이제 무산된 이후에 미국이 추가 대북 제재를 이제 단행한 게 일종의 보복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교수님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그거 가지고 보복 정도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뭐 상선 7척에 대해서 추가 제재하는데 그건 수없이 반복되었던 거예요. 북한의 그 대중 무역이 99% 이상이라고 석탄, 철광석 이런 거 수출해야 되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시그널을 보내는 거지. 이거 7척까지 뭐 큰 건 아닌데 이런 방법을 다시 동원하겠느냐. 너 빨리 나와서 나하고 대화할 거냐. 이걸 이제 시그널을 보내는 거라고. 아무튼 뭐 그런 일환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작용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야금야금 해가지고 계속 나오게 하는 전략을 미국은 채택할 거고 북한은 그보다 조금 더 내가 이 정도는 줘야 내가 나가지. 주민들이 나한테 환영하지. 최령님을 최고라고 하지. 이 정도를 받아내려고 계속 지금 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국정원은 이제 내년 3월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의견에 좀 동의를 하시는지 궁금하고 뭐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또 이루어질 것으로 좀 보고 계실까요? 국정원의 그런 전망은 나도 하겠네. 좀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우리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빨리 만나서 남북 대화를 재개했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들 열망이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야 그냥 이대로 살아 무슨 통일이야. 요즘 통일을 하지 말자는 여론이 더 높아지고 있대 최근에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했잖아. 그리고 역대 정부 계속 통일 정책했는데 김정은이가 이제 우리는 남조선이라고 안 하잖아요. 대한민국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다 끝난 상황인데 아무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그 노래같이 지금 이재명 정부도 그 통일 정책에 주도했던 그 민주 진보 계통의 정부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미국을 움직여 가지고 대화를 하게 촉진자 역할을 해야죠. 그래서 뭐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다 하는 얘기를 많이 꺼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국정원이 또 얘기를 하고 우리가 또 촐싹촐싹 해가지고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일단 대화가 돼야 돼. 대화가 된다는 거는 싸움을 안 한다거든. 그냥 툭 어느 날 갑자기 툭 날라오면 골치 아프죠 그런 것들. 그래서 대화를 유지하게 하는 거.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만 있으면은 북한을 좀 띄워주거나 또 뭐 제재를 풀어주거나 뭐 이런 걸 하면서 유도할 거고 북한은 우리 모르게 뭐 또 뭘 요구한다든지 뭐 사무실을 설치한다든지 연락사무소 설치한다 이런 방법으로 쭉 진행하면서 내년에 이제 내년 말인가 중간선거 있잖아요. 미국은 중간선거 중요하거든. 거기에 맞춰서 뭔가 실적을 내야 돼. 트럼프 대통령. 그런데 누구도 역대 대통령도 못했는데 자기는 만났잖아. 김정은을. 나만이 할 수 있다. 막 거기 프라이드를 갖는 거야. 그걸 이어가려고 하는데 김정은이 말 안 되니까 얼마나 퍼주고 싶겠어. 그런 상황이에요. 뭐 회담이 이제 성사되면 북한과 미국이랑 뭐 각각 꺼낼 협상 카드는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그래서 그저께 살짝 언급했지만 그 북한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비핵화거든. 아니 내 생존을 위해서 만든 핵무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아니면 당신이 나 대화나 해줘요? 이게 북한의 입장이고 나는 핵무기만 만들면 이제 외부에 침략을 안 하니까 나는 최고야. 아버지 할아버지도 못했어. 근데 나는 지금 미국까지 공격할 수 있는 화성 20편까지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내가 최고 아니야? 나는 이제 누구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 안심하시오.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하지.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는 하루빨리 그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 경제 제재를 풀어달고 좀 뭔가 더 들어와서 먹고 살기 잘 해달라. 근데 미국은 제일 싫어하는 비핵화. 이거는 일단 양보할게. 그래서 막 핵무기 인정, 핵 국가라고 얘기하자. 우리한테 괜히 기분 나쁜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너 지금까지 만든 거 인정해 줄게. 더 이상 만들지 마. 그리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고 국제사회 얘기해. 나 때문에 그렇게 선언했다고. 그거예요 입장이. 일단 대화가 되면 평화가 유지되잖아.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가 수고하던 노벨상 대상자가 될 수 있잖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그러고 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스탠스는
우리는 페이스메이커를 할 때 페이스메이커 마라톤 할 때 페이스메이커 가면 같이 뛰면서 막 조정해 주잖아. 힘들면 힘든 거 알려주고 뭐 속도 이제 너무 빨리 갑니다 하고 뭐 조절해 주잖아.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나도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어떻게 그 1등을 따라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키워야 돼 우리가. 그래서 미국을 움직여서 그렇게 먼저 가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오. 해주세요. 김정은이 다둑거려 가지고 좀 빵도 주고 뭐 물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쌀도 주고 해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옆에서 분위기를 만들어주겠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미국도 우리한테 요청을 도움을 받고 있잖아. 지금 뭐 조선협력 이런 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국 잘 친하게 지내면서 그런 역할을 하겠다. 굉장히 머리 쓴 거예요. 그게. 당신은 피스메이커, 나는 페이스메이커. 그러면 내가 진짜 머리 써가지고 정말 이렇게 끌고 가겠다는 의중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도 무시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 그래서 우리가 힘을 키우면서 두 나라가 그 협력하게 하고 분위기를 만든다. 이게 이제 우리 전략이고 그렇게 가야 돼요. 이재명 정부는 자주국방과 전작권 회복을 핵심 기조로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이 실제로 한국으로 이양이 되면 군사 지휘 체계나 한미 동맹 구조에 좀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하고 어떤 시나리오로 좀 전개될 수 있을까요? 자, 1950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탱크 한 대도 없고 그냥 힘 없었잖아요. 그래 뭐 군인들 다 휴가하고 지휘할 사람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긴급하게 SOS를 친 게 메가더 장군한테 우리의 군을 해서 작전 통제 좀 해주세요. 그랬다고 편지를 보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작전 통제권이 그리가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뭐 유엔군 사령관 역할도 하고 전후 끝나면 잘 해왔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1968년 1월 21일 날 청와대 공격이 있었잖아. 김신조 일행이 31명이 청와대에 기습했잖아. 그다음에 그 다음 날 푸에블로가 납치됐잖아. 그 사건 중에 미국이 두 얼굴을 보낸 거예요. 1월 20일 날 습격대는 우리가 공격하겠다. 그러니까 절대로 못하겠다. 확전하지 마. 자기 국민들이 푸에블로 그 납치되니까 한국만 전날 세계를 통해 평양을 폭격하겠다. 그럼 완전히 틀리잖아. 자기 국민들은 국민이 우리는 아니냐. 그때부터 자주국방 해야 되겠다. 전작권도 우리 가져야 되겠다. 우리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막 요청했어요.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여론이 안 좋을까. 결국에는 노력해라. 평상시 전작권, 통제권, 평시작전 통제권을 가져왔어요. 1994년도에. 그래서 대북작전을 우리가 했다고 주로. 그래 지금 아무 문제 없잖아. 전시 작전 통제권 아직 안 가졌어. 아직 전쟁이 그 위에 안 일어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주둔하면서 예를 들면은 핵무기 만든다 못 만들게 하고 뭐 무기 자꾸 사라 하고 우리 나름대로 군사를 건설하기 힘들어요. 좋은 점도 있지만 미국이 있음으로 해서 북한이 여태까지 못 건드렸잖아. 한미 동맹은 북한의 재남침 방지를 위해서 이 결성된 한미 동맹이에요. 그 역할은 참 잘했어. 진짜 참 잘했어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못해.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군사력 건설도 제대로 못하고 뭐 핵무기도 막 다 의견 물어봐야 되고 이런 게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이 주권국까지 이런 게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부터 2006년부터 강력히 주장했죠. 근데 원래 우리가 큰 소리 치면 돈 많이 들어요. 그죠? 큰 소리 치면 내가 밥값 내야 되잖아. 그건 똑같은 건데 이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무기도 많이 살고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여건이 좋지 않아요. 지금은 뭐 우리가 무기 많이 팔잖아요. 뭐 무기 베스트셀러가 많다고. K9 자주포 같은 건 세계 시장 60%를 장악하고 있다고. 이런 상황이고 무기 성능도 좋고 잠수 육해공군 다 주력 무기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야 우리 힘도 커. 근데 경제력도 세계 10위권이야.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가 주권국가에서 가져와도 되겠다 확실히. 그러면 2006년부터 미국도 정치권에 다 틀려요. 어떤 정부는 야 전작권 저는 뭐 전시작전 가져가라 하는 데도 있어요. 빨리 가져가라 하는 데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데 그거를 막 조건을 따져가지고 계속 정부 역대 정부 이양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전작권을 우리가 이양받아 전혀 문제 없다고 봐요. 제 경험으로. 저는 군대 생활 30년 이상 했고 연합훈련도 미국 사람을 하고 뭐 림팩 가서 훈련도 하고 같이 훈련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조건에 거처한 이양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수사에 불과해요. 우리가 과감히 가져오면 돼요.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위란에 있다. 응? 그러면은 또
바꿔서 갈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은 제가 현역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연합작전 계획에는 미군이 69만 명이 오게 됐어.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50만 명이거든.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은 그쪽이 당연히 지휘관 가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지금은 전제 대포권 쓰기 상되면은 연합사령관이 전면에 나서고 우리 합참부장이 보조를 한다고. 이게 바뀌어요. 그것만 바뀌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 한다고 해서 모자 쓰는 위치만 좀 달라졌지 크게 다를 거 없어요. 그다음에 뭐 전작권 전환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이거 미국이 떠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떠날 이유도 없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더 있기를 원해요. 동북아 전략에서 우리같이 중요한 나라가 없거든. 왜냐하면 북중로의 최전방에 있고 미국의 최1대1 최적은 지금 가장 큰 적은 중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뭐 린치핀이고 일본은 코너스톤이 그런다고. 동북아 전략에 린치핀은 우리 막 배너 할 때 막 그 자동차 바퀴 있잖아요. 거기 끼는 거 바퀴 빠지지 말라고. 그거 빼면 바퀴 넘어지잖아. 못 가잖아. 코너스톤은 주춧돌 그 내 집이 무너져 버리잖아. 없으면 똑같이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우리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자기의 이 목적을 위해서 빼지도 않아요. 그래서 걱정할 거 없어요. 미군이 떠나갈 일도 없고 단지 지휘권 그 순서만 바뀔 따름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커졌다. 지금 전작권을 전환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여기 있는 계시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북한이 최근에 핵 능력을 이제 고도화하면서 최근에 뭐 단기간 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이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제 현재 북한의 핵 능력이 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고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그 의도랑 목적은 무엇일까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뭐 화성 17형을 쏘네 18형 쏘네 뭐 14형 15형 쏠 때까지 끔찍도 안 했어요. 미국에서. 근데 2016년 8월 24일 날 SLBM을 쏴서 500km 날린 성공했다고. 이때부터 미국에서 긴장했어요. 이때부터. 그래야 항공모함 전달을 이용해서 2017년도에 또 폭격하려고 했어. 핵시설을. 그만큼 한 거는 이제는 북한의 핵 능력 인정해 줘야 되겠구나. 이걸 이제 미국이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인정할 거 인정하고 최근에도 인정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뉴클리어 스테이트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인정해다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 하노이 싱가포르 회담까지 했고 비핵화를 우리가 견인했고 그것 때문에 국제적 이벤트가 컸잖아요. 그러면 인정해 줘야 돼. 근데 왜 핵실험 또 하냐. 그건 정치적인 목적이죠. 세계 이봉을 집중시키면서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는 거고 핵무기를 북한이 그렇게 개발하고 해도 핵무기를 쏘면은 자기도 죽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푸틴이 핵무기를 만지작 여러 번 있잖아요. 그러면 못 쓰는 이유는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북해에 가서 막 핵잠수함에다 바스토 들락날락하면서 뭐 쏠 것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 핵무기를 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안 쳐다보잖아. 그래서 핵 실험을 해가지고 또 긴장을 시키는 거지. 막 지구가 진동하니까 땅이 진동하니까. 그럼 우리는 야 진짜 저 장난 아니네 또 위력을 느끼잖아. 우리가 아무리 무기를 가지고 조용히 있으면 뭐 위협이 안 되잖아. 그런 걸 내가 이제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이제 자기의 협상 조건을 얘기하는 장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 이상 뭐 핵무력 완성했다고 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인정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뭐 반신반 어떤 사람은 재진입 기술이 없다 뭐 재진입 기술 뭐 우리 일본의 근해 떨어질 때도 다 확인했잖아요. 날라와 떨어지는 거 봤잖아. 뭐 그런데 막 그거를 굉장히 상대방을 묵살하고 뭐 그렇게 하면 전쟁 대비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적의 능력은 있거나 또 우위에 쳐야 내가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그런 면에서 뭐 7차 핵실험하면은 또 저것들은 또 저거 뭐 달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난달 북한의 80주년 열병식에서 뭐 다탄두 ICBM 화성 20형 뭐 비롯해서 첨단 무기들을 이제 대거 좀 공개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게 좀 실전 운용이 가능한 수준일까요? 북한은 일단 무기 수에서는 우리보다 2배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열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훈련 빈도는 우리보다 훨씬 적어. 그 돈이 없다는 거. 그래서 북한의 제일 문제점은 이 무기를 만들면 실전에 확인을 해야 돼요. 프로분된 무기가 있어야 팔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런 면에 지금 취약해요.
그래서 돈이 일단 많아야 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전쟁 때 통감을 했잖아요. 돈이 없으면 전쟁을 못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무기 수를 늘려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검증을 받으면 팔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수입이 돼야 돈이 드는 거고. 그 선순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막 보여주고 또 시험 발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무기는 솔직히 쏘기가 힘들잖아요. 지가 먼저 죽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정치적인 무기를 딱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나도 나만 못지않게 무기가 출중해. 그들 뭐 아랍권들 뭐 자기 동맹 비동맹들 있잖아요. 그런데 뭐 친북한 나라 이런 데 막 무기 팔려고 하는 거예요. 무기 파는 게 짭짤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양면으로 구사하는 거예요. 핵무기는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나머지 재래식 무기는 그래도 나도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막 훈련하면서 보여주면서 자기 군사력 증강을 보여주고 한편은 팔려고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북한이 보니까 2010년대부터 대구경 방사포와 근거리 탄도미사일 이런 걸 대거 이제 배치하면서 수도권을 좀 위협하는 모습인데 그럼 우리나라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어떤지 궁금하고 우리 군과 북한의 군사력 격차 차이도 한번 짚어주세요. 미사일 방어 체제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이스라엘 아이언돔이에요. 아이언돔. 그거는 이제 뭐 90% 이상을 막아냈다 그러는데 그건 로켓탄이래. 로켓탄. 근거리 고도도 70km 이하. 4 내지 70km 이런 정도인데 그거는 하마스 쪽을 다 보고 있거든. 24시간 막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거든. 눈 졸지 않고. 이런 때 이 90% 이상이지 나머지는 그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뭐 이스라엘 헤즈볼라 재작년에 작년인가 싸울 때 갑자기 막 5,000발 가까이 날리니까 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방자는 미사일 공자보다 10배 이상 더 돈이 많이 들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에서 제일 미사일 방어망이 촘촘히 있는 게 미국이에요. 미국. 미사일 디펜스. 그건 전 세계에서 다 벤치마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난 데가 우리 한국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뭐 10km, 40km까지면 뭐 패트리어 미사일, 40km, 60km, 70km 맞은 뭐 LSM, 그다음에 40km, 150km까지는 우리 미국 것도 있잖아요. 사드. 그 말 많은 사드. 그 위에는 지금 새로 가지려는 게 150km에서 500km까지는 이시스 구축함의 SM3. 제일 촘촘히 돼 있는데 북한에서 쏠 때 뭐 우리가 막 고고도로 쏘겠어요? 뭐 그냥 가까이 있으니까 그냥 뭐 단거리 미사일로 쏘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는 우리가 약해. 우리는 주로 고고도에 대비했는 미국을 벤치마킹했는데 요즘에는 저고도를 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벤치마킹해서 코리안 아이언돔 만들려고 해요. 저층 방어 10km 이상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것보다는 오히려 공격하는 게 나아요. 미사일은 1대1 있을 제일 너 이거 쓰면 한 방 쏘면 나도 이거 똑같은 쏠 거야. 이 정도 돼야 가장 무난하고 돈도 적게 들어요. 근데 우리가 전쟁 시나리오 연습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북한의 초전의 개전주 장사정포 뭐 150mm, 200mm, 240, 220mm, 240mm, 그다음에 600mm 방사포 이런 걸 막 동시에 다발적으로 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전쟁에는 이게 제일 걱정해. 그것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령 아이언돔을 코리안 아이언돔을 만들자 해가지고 막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돈이 많이 들어요. 다 막아내서 10발 중에 한 발만 깨져도 뭐 광화문에 미사일 한 발만 떨어지면 통신밥이 돼 통신.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쏘면은 안 돼. 너 쏘면 내가 2발 쏠 거야. 1발 쏘면. 이거를 만들어야 그것이 이제 최근에 받는 KTSSM 코리아 택티컬 서페이스 투 서페이스 미사일. 이게 한국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북한이 막 처음에 쏠라고는 120mm, 그다음에 240mm 방사포, 600mm 방 이런 거지. 그걸 막 집중해서 쏜다 이거지. 우리도 이거를 숫자를 들어가지고 야, 너 내가 다 쏘는 위치 알고 있어. 미동도 끄떡 하지 마. 쏘면 들어버 버릴 거야. 들어붙는 데는 우리가 훨씬 잘하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걔들은 돈 없어 많이 못 만들어내요. 종류는 많지만 그런 거. 그래서 북한이 우리한테 다양한 미사일로 공격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방어 무기 측에 엄청 고민하고 그 덕분에 많이 개발하고 해서 천공2 같은 거 미사일 요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개발해 해놨더니 요즘 천국도 잘 팔리잖아. 저 중동에. 참 북한이 우리를 자극해가지고 우리는 잘 개발해가지고 파는 게 많아요 요새. 아무튼 북한의 그 미사일에 대비해서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촘촘하게 방어망은 형성해놨다. 군사력 격차는 우리 군과 북한의 군사력 격차는 어떨까요? 북한은 우리보다 숫자는 많아요. 지상에 탱크, 자주포 뭐 숫자도 우리보다 2배 많고 해군도 뭐 잠수함 숫자도 우리 많고 수상함 숫자도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실백대 뭐 우리는 뭐 140여 척. 근데 성능으로 보는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예, 그래서 전쟁은 돈 없으면 진다. 이길 수 없다. 그다음에 평시의 훈련 상태를 보면은 어떻게 교전할까 답이 나오기 때문에 평시에 훈련을 보는 거 보면 기름이 없어요 일단. 그러면 어떻게 싸울 거예요? 우리는 가장 막강한 한미 동맹이 있어. 세계 군사 시장을 리드하는 미국과 그 다음 정도는 따라가는 한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북한하고 군사력 격차는 엄청 심화되어 있다. 단지 핵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한미 막강한 이 전력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 가진 거 그래서 핵 미사일 잠수함을 개발한 거예요. 그런데 핵 미사일은 개발해 가지고 뭐 핵무장 완성을 선언했는데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만 가지고 그 불충분하니까 지금 핵 잠수함을 만들고 있는 거죠. 캐나다 총리가 최근에 한화오션 거제 조선소를 이제 방문했는데요. 캐나다가 이제 6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고 한국의 한화오션이 이제 독일과 최종 후보까지 올랐더라고요. 이번 사업의 수주 가능성 교수님 어떻게 보실까요? 이번에 이제 이 우리가 많은 국민들의 주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잠수함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이 수출을 해서 어떻게 잠수함 시장을 석권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 이거는 뭐 엄청난 한 척에 1조 2천억 정도 있으니까 이건 굉장히 비싼 것이고 거기다가 뭐 60조라니까 엄청나지요. 방산 수출 역사에 가장 많은 건데 우리는 30년 전에 독일로부터 잠수함 건조 기술을 배워온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 나서 20년 만에 2011년도에 인도네시아 잠수함 3척 수출할 때 독일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최종 결승에 올라갔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그때 쾌거를 했는데 1조 3천억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건 방산 역사의 최대 이벤트다. 막 대통령도 가고 그때도 국가 총력전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겼던 거는 기술은 대등 또는 그때는 약간의 제가 볼 땐 독일이 조금 우위한 것도 있었고 어떤 거는 우리가 한국이 우위 있는 것도 있었지만 대동 소위 이 정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뭐 엄청나게 총력전했어요. 막 교육훈련 지원해주고 뭐 가서 데려다가 다 경험도 시키고 이런 걸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는 이 중소해군국은 돈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출 금융 지원해 준다고 돈을 빌려주는 거 이건 뭐 다반사예요. 미국도 그렇게 하고 팔 때. 근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 수출 금융 지원을 잘 해줬어요. 그것이 독일 같은 데는 잘 안 줘요. 왜냐하면 독일은 베스트셀러 디젤 잠수함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해줘. 아 이거 우리 노말로 해. 우리 하던 대로 해. 이렇게 그때 당시에 제가 독일에 파견 근무했을 그 조선소에. 근데 거기 하루 전까지 이긴다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적용돼 가지고 만세를 불렀죠. 우리가 이겨서. 1대 0이에요 지금 독일하고 우리가 경쟁이. 근데 지금 또 2011년이니까 2025년이니까 15년 14년 지났네. 지금 2차전이 붙어 2차전. 근데 지금은 독일은 여태까지 2,000톤 이하만 수출했어요. 우리는 3,000톤 그 우리가 독자재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있다고 작전에 지금 북한하고 막 팽팽히 붙고 있는데 거기서 초전방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기를 팔 때는 그게 프로분이 됐느냐 실적이 입증됐느냐 그거예요. 실전. 지금 우리는 실전 입증. 그게 제일 큰 거 1번. 1번이 우리 유리한 거고 그다음에 독일은 그런 배는 아직 안 만들어. 페이퍼 서브마린. 아직은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캐나다가 요구하는 성능, 리콰이어먼트를 맞춰야 그게 이제 성능, ROC, 리콰이어먼트 캐패빌리티, ROC, 작전 운용 성능인데 이거는 다 맞춰준다 했으니까 저희는 결승에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수함이나 뭐 팔 때 가격, 성능, 그다음에 조달
납기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격 그 성능은 우리가 대등 또는 우리가 좀 우수할 거예요. 우리는 독일이 없는 실적함이고 그다음에 수직 발사관을 있고 또 장기간 항해할 수 있는 이런 AIP 기능 이런 거 있어요. 그다음에 배가 크기 때문에 센서도 더 정교하고 이러기 때문에 유리한데 가격은 우리가 싼 편이에요. 독일보다. 원래 선진국일수록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미국도 그러고 독일도 그러고 그런 면에서는 우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달 조달 능력은 우리가 넘버 원이죠. 지금 독일하고 노르웨이가 연합해 가지고 그 협력해서 만든다고 그거를 가능한 한 빨리 캐나다에 원하는 시기에 뭐 배달하겠다 조달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굴지에 세계 굴지에 하나오션하고 현대 선수 2개가 있잖아요. 뭐 세계의 탑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막 탱크 뭐 이런 것도 막 폴란드가 원하는 것보다 2개월 먼저 배달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자신 있다고. 그래서 가격, 성능, 가격은 우리가 우수, 성능은 대등 또는 우위, 그다음에 조달 능력, 배달 능력은 우리가 단연 우수하리라 얘기해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절충교획이라 60조를 사는데 60조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게 절충교획이에요. 뭐 시설을 해준다든지 교육훈련 시설, 뭐 군수 지원 시설, 그다음에 수리 시설, 그다음에 어떤 나라는 막 뭐 다른 공장을 지어달라고 한다. 반도체 공장 예를 들면은 그런 걸 얼마나 잘하느냐. 뭐 2016년경에는 예를 들면 중국이 우리하고 태국에 잠수함 파는 경쟁 붙었는데 중국은 태국에 야 너희들 2척을 사면 우리 한 척은 공짜로 줄게 그랬다고. 이 정도로 과감하게 이제 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가 잘 할 것이냐. 그래서 가격 성능 납기는 조선소가 1차적인 책임을 지는데 그다음에 절충교역은 정부, 군, 조선소가 다 협력해야 돼. 그래서 그야말로 총력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일반적인 경쟁 조건은 약간 우리가 유리한데 정치적인 게 가미돼요.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나토잖아요. 나토고 캐나다 나토 국가죠. 나토끼리 쭉 뭉치고 있어요. 왜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가 폴란드에 무기를 엄청 수출하면서 뭐 K9 전투기, K2 전차, 뭐 그다음에 FA-59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유럽은 깜짝 놀랐다. 왜 한국 무기가 이렇게 이 유럽을 장악하냐? 이것 때문에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우리끼리 뭉치자. 그래서 이제 방위 기금을 유럽 이윤의 방위 기금 만들어서 일체 수출 금융 지원도 받지 말고 우리가 해줄게. 다른 데 의지하지 마. 이게 지금 분위기거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에이펙 기간 동안에 캐나다 총리 모셔다가 보여주고 근데 지금 분위기는 캐나다 장교 잠수함 출신 장교들은 다 볼 거 아니에요. 독일은 실적함이 없으니까 아직 못 봐요. 이제 1,800톤짜리는 가서 보겠지. 우리는 실적함이 있어가지고 캐나다 최선임 잠수함 사령관도 와서 1박 2일 타고도 나갔어요. 항해를. 그 정도 하면서 이야 이 정도면 디젤 잠수함은 베스트 능력이고 리빙 컨디션까지 승조원들 이거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정치권은 또 뭐라 정치권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뭐 겉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또 EU에서 압박을 하면 너 이거 이번 안 사주면은 EU 쫄딱 망해. 그리고 우리 협력도 안 할 거야. 캐나다하고 그렇게 하면은 또 캐나다 총리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 정치권이 좀 상당히 변수예요. 우리도 그래서 저도 어떤 방송에 대통령도 캐나다 좀 갔다 다녀오시라 옛날에 유엔 총회할 때 유엔 연설할 때 그렇게 했는데 일정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와서 뭐 대접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모든 것이 법과 제도와 규정이 있지만은 같은 동가홍상은 이거는 인간관계가 또 작용하기 때문에 국가 총력전을 다 하면은 이게 될 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것만 성공하면은 그야말로 디젤 잠수 베스트셀러 독일을 물리치고 2차전까지 원래 3판 2승이잖아. 3판 2승. 2승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잠수함 시장을 석권할 절호의 찬스다. 오늘 머니투데이 방송 보고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은 이길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 기술로 만든 이제 4.5세대 전투기 KF-21이 9년 만에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글로벌 최단기간 고성능 전투기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외에 KF-21 외에 현재 좀 한국 방산을 대표하는 효자 수출 품목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시험 평가하는 데서 아주 잘했어요. 그다음에 여태까지 T50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사온 T50을 기준해 가지고 FA50 공격기를 만들어냈는데
그거는 그것보다 훨씬 이제 전투기의 뭐 정상적인 전투기로 개발한 KF-21이에요. 그건 뭐 음속을 돌파하는 전투기. 그다음에 A사 레이더를 탑재한 거. A사 레이더라면 이건 최신형 레이더. 그다음에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 이런 뭐 공대공 미사일은 미국에서 협력을 안 해가지고 뭐 프랑스 거 밑에 가지고 했지만은 이런 모든 시험 평가 그다음에 공중 급유 훈련까지 다 마치면서까지 일체 사고가 안 나고 그것을 또 개발하는 과정에 외국의 막 장성들을 직접 시험 비행도 하고 그랬어. 그 사람들 나는 프로본도 안 냈는데 와서 타는 사람들 놀랐어. 뭐 자기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 타니까 그런 사람들이지 원래 선전해 준 거예요. 선전해 준 거.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가 처음에 국제 공동 개발하면은 뭐 거기에 팔대가 있잖아. 일단 무기를 개발은 판다는 데 목표가 있으면 든든하잖아. 사준다는 데. 그래서 했는데 인도네시아 돈도 띄어먹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거 때문에 노이즈 마케팅이 또 됐어요. 아무튼 KF-21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전투기인데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성능이 출중하다. 음속도 돌파하고 뭐 스텔스 기능도 완전히 스텔스는 아니지만은 뭐 4.5대 스텔스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심혈의 기울을 만들었고 우리가 미사일을 개발할 때 에이테킴스 미국 걸 막 카피해가지고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 같이 똑같은 거야 이것도. 뭐 우리 F-35 있지, F-15K KF-16 이런 걸 가지고 운영하면서 야,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F5, F4 이것이 도태되고 있어요. 그걸 대치하는 것 치고는 출중한 거야. 그다음에 이제 F-30보다는 좀 성능이 떨어지는데 뭐 라팔 세계적으로 유럽에서는 라팔이나 뭐 이런 거에도 성능이 대등 또 위에 있고 KF-16이나 F-15K 이런 것보다도 우수하단 말이죠. 이런 거에 다 소입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이제 수출이 잘 될 걸로 확신하고 이것 때문에 박수 치는 거예요. 여태까지 미국에 다 사왔는데 근데 거기다 플러스 하나 알파를 한다면은 엔진만 우리 거 이제 국산화하면 이제 금상첨화죠. 엔진이 포션이 많아요. 그래도 판다 해도 미국 엔진 안 팔아 하면 골치 아프지 이제. 그래서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잘 수출하려면 이미 FA-50 공격기를 말레이시아, 유럽에 많이 팔아가지고 폴란드 같은 팔아가지고 성능이 입증되고 있다고. 그래서 교두보를 형성해 시장을 이제 확장하고 이런 걸만 하면은 KF-21이 잘 팔릴 거예요. 그다음에 해군 같은 경우도 이제 잠수함 도산 안창호급이 이제 캐나다 거기에 이제 하고 폴란드, 사우디, 필리핀 이런 데 지금 팔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만 잘 되면 뭐 방산 시장은 그야말로 요즘같이 경제가 불황인데 효자노릇 할 거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KF-21, 그다음에 K9 전투포, K2 전차 이런 것들은 뭐 탑이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팔리도록 이제 기술 혁신도 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도 이제 확장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해야죠. K 방산이 미국, 유럽, 일본 이런 방산 선진국보다 좀 우리만의 강점이 어떤 건지 궁금하고 또 반대로 보완해야 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시급한 보완 과제도 함께. 우리만의 강점은 일단 가성비라고 하죠. 가격 대비 싸다. 가격 대비 가성비가 출중하다. 그다음에 조달을 빨리 한다. 그거는 뭐 우리 시장이 뭐 형성됐으니까 우리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계속 바꾸고 성능 개량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AS를 잘해요. 교육도 잘 시켜주고 그럼 폴란드 같은 경우는 뭐 K9 저수가 유저 클럽이 있대 유럽 내에 그 정도로 우리가 확장되고 있고 그다음에 수출 금융 지원 이런 것들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강점이 돼서 하고 특히 조달 기간 이거는 막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요. 그런 것들이 강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절충 교육 정부에서 반대급부로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계속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 디자인을 해줘야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계 시장을 다변화해야 돼. 지금은 뭐 유럽에서 촉발돼가지고 중동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남미 원래 인류 역사상 전쟁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고 거기다 요즘은 AI 안 들어가면 안 돼. AI 안 들어가면 AI를 잘 가미해가지고 유무인 복합을 운용할 수 있도록 AI 혼자 가지고는 인간 전투하면 우군 간의 교전이 일어날 확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무인 사람이 그걸 지휘하고 무인이 무인을 지휘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동을 시켜가지고 할 것인가 이런 면 그다음에 수출 금융 지원을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규제가 많아요. 어느 나라는 팔지 마라. 뭐 그다음에 이거는 하라 하지 마라. 그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갈등이 많아요. 어떤 거 팔려면 대기업에서 항상 뭐 허락을 받아야 되고 뭐 수출 뭐 지원을 받아 뭐 허락을 받아 이런 것도 많은데 과연 선진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거대 시장인 미국을 이제 공략을 해야 돼요. 미국에 우리가 오로지 사오기만 했는데 이제 미국에도 팔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시장이 커질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은 미국의 핵 잠수함 승인 파장부터 K 방산의 미래까지 짚어봤습니다. 문근식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